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입니다. 혹시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꼬이고 눈앞이 흐려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다녀왔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게 지내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질환의 초기 신호를 제때 알아채고 그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먼저 다스리는 것. 이것이 모든 해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한순간에 삶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전조 증상과 원인 질환을 조기에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히 증상을 나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를 파헤치는 여정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혼자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뒤에는 숨은 질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같은 것들이죠. 이 숨은 질환들을 먼저 다스리지 않고는 뇌졸중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네 부분으로 흘러갑니다. 첫째, 뇌졸중의 초기 증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별하는 방법. 둘째, 이 증상 뒤에 숨어있는 대표적 원인 질환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다루어야 하는지. 셋째,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예방생활 습관과 검증된 관리법. 마지막으로 이미 위험 신호를 경험한 분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제적인 메시지. 여러분이 이 네 단계를 끝까지 듣고 나면 두려움 대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졸중의 초기 신호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쓰러지기 전에 분명한 경고등이 켜집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너무 미묘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신호는 얼굴의 이상 감각입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내려가 있거나 웃으려고 하는데 표정이 한쪽만 어색하게 굳어 있다면 경고입니다. 이것을 안면 마비라고 하는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팔이나 다리에 힘 빠짐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물건을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서 떨어뜨린다든지 걸음을 옮기는데 다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만 유난히 힘이 빠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 꼬이거나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떠오르는데 입 밖으로는 이상하게 꼬여 나오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데도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뇌혈류의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시야 이상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시야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듯한 증상도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신호를 영어로 정리한 것이 바로 FAST라는 개념입니다. 페이스, 암, 스피치, 타임. 즉 얼굴, 팔, 말하기, 그리고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의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잠깐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졌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곧 큰 뇌졸중이 닥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증상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계속 압력을 받게 되고 결국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작은 혈관들이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뇌혈관에 혈전이 생기거나 혈류가 막히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고지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아지면 혈관 벽에 쌓여 플라크를 만듭니다. 이 플라크가 커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은 심장질환입니다.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 안에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사건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다른 질환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의 원인이 되는 특정 질환이 있다면 해당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의 초기 증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같은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상만 잡으려 해서는 안 되고 근본 원인을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1. 고혈압 관리 침묵의 살인자를 잡아라.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죠.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약해집니다. 이때 작은 자극만으로도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은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가능하다면 아침과 저녁 2번이 좋습니다. 특히 집에서 혈압계를 갖추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기록은 나중에 의사가 원인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관리법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국물은 밥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단순한 실천 하나만으로도 혈압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2. 당뇨병 관리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다. 당뇨병은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높은 혈당이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 속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눈, 신장, 신경 등 우리 몸 구석구석에 손상을 남기고 결국 뇌혈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당뇨 관리에서 핵심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오래 높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후 급격히 혈당이 치솟지 않도록 탄수화물은 정제된 음식 대신 통곡물이나 채소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규칙하게 먹는 습관이 혈당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최고의 약입니다. 하루 30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 조절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식후 30분에 걷는 습관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3. 고지혈증 관리 혈관 속 기름때 청소하기. 혈액 속 지방,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쌓입니다. 이를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이 플라크가 점점 커져 혈관을 좁게 만들고 언젠가는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플라크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긴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체질, 가족력,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식습관 개선은 필수입니다. 기름진 음식, 튀김류를 줄이고 대신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 속 지방을 태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심장질환 관리. 뇌와 심장은 연결되어 있다.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그 영향은 곧바로 뇌로 갑니다. 특히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은 심장 속에 혈전이 생기게 만듭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그 순간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가슴 두근거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장 건강은 곧 뇌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였습니다. 평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술과 기름진 음식을 즐겼고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방치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들던 순간 오른손에서 힘이 빠져 컵을 놓쳤습니다. 잠시 후 다시 괜찮아졌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말을 더듬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도착해 큰 후유증은 막을 수 있었지만 그는 치료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혈압만 제대로 관리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이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생활 습관과 질환 관리 부족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첫째, 규칙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진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기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 줄이기,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 먹기, 음주와 흡연 줄이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며 혈액 속 지방을 태우는 만능약입니다. 굳이 힘든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결국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짧은 명상이나 호흡법, 규칙적인 수면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뇌졸중이나 그 전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길 권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서 기본적인 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실제 생활 속에서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1. 식사의 리듬을 지켜라. 많은 분들이 음식의 종류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식사의 리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규칙한 시간에 폭식하거나 건너뛰면 뇌혈관 건강은 크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과식하면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혈압도 들쭉날쭉합니다. 반대로 소량이라도 아침을 챙기고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혈당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따라서 음식의 종류보다 언제, 어떻게 먹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수분 관리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 뇌졸중 환자 중 상당수가 탈수 상태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혈액이 진해지면 혈관 속을 흐르기 어려워지고 결국 혈전이 잘 생깁니다. 따라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밤새 굳어있던 혈액순환을 깨워줍니다. 단, 커피나 술은 수분 보충이 아니라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물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3. 수면, 뇌혈관의 회복 시간.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특히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8시간을 넘어가면 오히려 대사 균형이 깨지고 혈류가 느려지며 혈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이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황금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운동 숫자가 아닌 습관. 많은 분들이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걷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무리한 달리기보다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저장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곧 뇌졸중 예방과 직결됩니다. 여기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하셨고 병원에는 거의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어지럼증이 있어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말을 더듬고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라 병원으로 모셨고 다행히 큰 손상은 아니었지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지켜드릴 수 있는 건 병원에서의 응급치료가 아니라 평소의 관리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 이후 아버지는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하루에 30분씩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때는 국물은 절반만 드셨고 술은 특별한 날 한두 잔으로 줄이셨습니다. 6개월 후 아버지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당 수치도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던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아버지의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상 초반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도 별 차도가 없으셨나요? 왜냐하면 단순히 증상만 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뇌졸중의 진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같은 숨어있는 병들이었고 그 병들을 먼저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만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증상만 보지 말고 근본 원인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미 경고 신호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원인 질환을 제대로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다시 건강한 흐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는 변화는 더 오래, 더 강하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을 눌러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의 응원의 표시가 되어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뇌졸중의 초기 신호와 원인 질환, 생활습관 관리법, 실제 사례까지 모두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초기 증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얼굴의 마비, 팔다리 힘 빠짐, 말이 꼬임, 시야 이상. 이 네 가지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뇌졸중의 경고 신호입니다. 잠깐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고음일 뿐입니다. 즉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혼자 판단에 넘기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2. 원인 질환을 먼저 관리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이 숨은 병들을 먼저 잡지 않으면 뇌졸중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증상은 신호등이고 숨은 질환은 도로의 구멍과 같습니다. 도로를 보수하지 않으면 신호등만 바꿔도 사고는 계속 나듯이 혈관과 관련된 근본 질환을 관리해야 진정한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3. 생활 습관은 예방의 힘.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수분,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이 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루 10분이라도 걷고 혈압을 기록하며 염분을 줄이고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이 한 달, 1년 후에는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4. 사례에서 배운 교훈. 60대 남성, 70대 아버지 이야기. 두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했고 원인 질환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하지만 행동을 바꾼 이후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하면 뇌졸중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 희망의 메시지. 지금 이 순간 혹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나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 질환을 다스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순간 뇌혈관은 점차 회복되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족, 친구,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본 시청자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면 변화의 힘은 배가 됩니다. 6. 행동 유도와 반복 강조. 혹시 주변에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 하나가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7. 마무리 긍정적 미래와 재강조. 오늘 영상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초기 증상을 절대 무시하지 말 것. 숨은 원인 질환을 먼저 관리할 것.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뇌혈관 건강을 지킬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뇌와 몸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질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건강한 미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정기적인 검사 하나, 매일 10분의 운동. 이 모든 것이 모이면 여러분은 뇌졸중 걱정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변화는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뇌졸중 예방과 생활 습관, 건강 관리에 대한 실제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계속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